네, 안녕하세요. 기대수 8월 20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수민 선생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그 공률 관련 계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본 거가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원본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것도 그렇고 저희 네. 인원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보던 게 있잖아요. 그 메이어 빅토리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이 뭔가 초점을 맞춰서 한 2주 정도 파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음, 폭스가 이게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잘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대충 대충이라는 표현이라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 커넥팅 호모몰피즘이라고 불리는 델타의 어떤 역할도 그거를 적분으로 한번 받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스네이크 렘마를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이제 세컨드랑 서드 아이소모피즘을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니까, 막, 이게 뭐라, 진짜 약간, 진짜 그 말이 대충이라고 하는 말에 약간, 네, 뭐라 그러지? 좀 비중이 좀 실린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실, 요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콜로키움이 있어서 쉴 계획이었어서 그러면 요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뭐 스네이크 lem마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콜로키움 주랑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스네이크 랩만 뜯어보는 걸로 해서 그동안 이렇게 같이 포커스해서 보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도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수식으로만 물론 이제 계산을 열심히 뜯어보고 하기는 하지만 수식으로만 이렇게 보고 하면 조금 덜 와닿는 뭐 성격상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스타일이 그런 건지 아무튼 조금 덜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뭐 현실에 좀 맞닿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승민 선생님 하신 거를 보면 이제 회전 그 뭐지 곡률 관련해서 이렇게 적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곡률이 사실은 가속도랑 관련된 거잖아요. 어떤 뭐 평면상의 그 운동을 했을 때 가속도랑 관련된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속도 그리고 곡선상의 움직임이니까 운동이니까 어떤 뭐 원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면 와인딩 폼도 좀 물리적으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살짝 좀 봤는데요. 많이 본 건 아니고 조금 네, 간단하게 봐봤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폼이랑 회전 운동 관련해서 조금 봤는데 근데 어 물리적인 것도 좀 봤어요. 뭐 가본 동량이나 운동 에너지나 아니면 뭐 토크나 뭐 가군 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등등도 여러 가지 보기는 봤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물리 쪽에 좀 치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네,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폼부터 다시 조금 뜯어봤는데 요게 이제 오메가로 표시되는 와인딩 폼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고 얘가 이제 D세타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왜냐면 그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이렇게 세타 매개화를 하면 지금 여기서 R은
상수인 거고요. 반지름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수인 거고, 그래서 오메가가 D세타가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를 볼 거라서, 그래서 DT로 전체적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D 세타 뭐 DT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제 DT로. 이게 근데 약간 사실은 물리에서는 야매로 살짝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그 표현들을. 그래서 일전에 이제 지용현 선생님이 이런 야매로 쓰는 거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네, 그냥 그냥 저렇게 시간으로 뭐 미분하는 거를 저렇게 그냥 야매로 썼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확한 거는 뭐 해석하기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이렇게 D세타 DT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뉴턴식으로 쓰면 이렇게 세타 다수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도 뉴턴식으로 쓰면 X 다수로 Y 다수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위치를 감마라고 해봤어요. 위치를 감마라 그래서 X, Y라고 하면 이제 X닷이랑 Y닷은 감마 닷이니까 감마 닷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 T로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감마 닷을 이제 저기 넣으면, 그 지용 선생님 그때 한번 원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내적 비슷하게 한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넣어서 세타 닷으로 해서 D 세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각도 변화량으로 나온다라고, 네, 할 수 있고, 얘로 등송원 운동을 한번 보면 반지름 3이고 각 속도가 이제 초당 2라디안씩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그 위에 세타 다시 아까는 D세타 오버 DT였는데 네. 여기에서는 D세타는 세타 닷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음?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아, 그러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는 괜찮죠? 여기는 괜찮고,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넘어가면,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반지름 3이고 각 속도가 2라디안, 초당 2라디안일 때 그냥 쭉 계산하면 x 이렇게, 그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했듯이 그냥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계산하면 오메가가 2라디안 퍼 세크가 똑같이 이렇게 얘도 계산해봐도 나오고, 그럼 1초 동안 얼마나 이제 변화를 했느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그 주기가 얼마냐 정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본 거라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거는 두 번째는 원점이 있고, 여기가 원점이고 좌표평면상에 여기 어떤 C라는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상에서 움직였을 때 그러면 요 요렇게 움직였을 때 요 각도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미분해주고 걔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얘가 되죠. x가 이제 t였고 y가 c였으니까. 그리고 x가 t였고 y가 c였고, 그리고 y가 빵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y가 c였고 x 다시 1이니까 마이너스 c만 남고, 요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시간을 0이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그러면 각도 변화가 이렇게 각도 변화가 될 텐데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좀 봤는데, 이제 d 세타는
딱 예상이 되죠. 2분의 파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분의 파이가 여기서부터 반대로, 우리가 원래는 세타를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어, 된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는 것도 이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요 그냥 적분해가지고 이상적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기준에서 그 각도를 잰 거다. 이 와인딩 폼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김수민 선생님 그 전에 했던 곡률적분은 뭐냐 해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위치 벡터를 RT라고 하고 속도 벡터를 V인데 이제 R-이라고 하고 접선각이라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뭐 곡선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접선각이 요 X축 기준으로 이 각이 어떻게 되는, 이를 이제 세타라고 안 하고 푸사이라고 한 거죠. 왜냐면 그 와인딩 폼에서 원점 기준으로 했던 그 원점 기준의 그 위치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다르게 푸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푸사이를 요거는 이거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x 플러스 yi z를 x 플러스 y r이를 이제 r 벡터를 x 플러스 yi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그 r2의 i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타를 꺼내는 애고요. 그래서 r 닷에서의 이제 그 각도가 얼마냐 해서 이런 식으로 아크탄젠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챗GPT가 이렇게 2로 해서 알려줬는데 얘가 변수 두 개를 받는 아크탄젠트로 쓰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x분의 y가 들어가야 되는데 x가 0 되면 좀 그 값이 좀 약간 그 x에다가 0을 넣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값을 두 개를 받으면 뭐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일반적인 아크탄젠트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률을 그 뭐냐 카파로 놓았고요. 일반적으로 카파로 놓죠. 미적분학 책에서도. 그래서 프사이닷을 계산을 해보면 얘를 그냥 미분을 하면 되니까 요 아크탄젠트 미분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미분하고 이제 그 속미분 선거, 그러니까 체인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또 요거 캔슬돼서 와인딩 폼이 또 나오거든요. 와인딩 폼처럼. 근데 그 와인딩 폼이 그 곡률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카파가 붙어서 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 카파는 밑에 어디다가 요렇게 카파가 요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네, 카파가 붙어서 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V 속력이니까 카파 곱하기 V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델타 푸사이를 계산을 해보면 걔가 이제 적분을 할 텐데, 요거 카파 V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할 텐데 요게 DS니까 그래서 요렇게 DS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때 김수민 선생님 해보셨던 그 뭐냐 적분이죠. 그래서 그 적분이 나온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그 미적분하게 나오는 뭐 곡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뭐 물리량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뭐, 가속도에는 네. 네, 그 구체적인 세팅이 지금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세팅이 뭐냐면 네. 그림을 좀 그려놓을 걸 그랬네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어딘가가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곡선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네네, 임의의 곡선에 네, 대한, 임의의 곡선의 각도, 네, 그래서 여기가 원점으로부터의, 네, 네네네네, 여기가 R벡터고 음, RT라고 쓰겠죠. 속도 벡터는 여기 접선 방향, 여기가 속도 벡터고, 네, 그리고 여기 X축 기준으로 X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푸사인 거고요. 음, 그리고 얘가 돌아갈 때의 그, 요 돌아갈 때 곡률을 카파라고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그림도 붙여놨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가까스에서 봤었죠. TMB 프레임이라고. 네네네네.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쟤는 3차원인데 여기는 지금 2차원 2D에서 한 걸로 XY 평면에서 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아까 보시면 요게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방향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 가속도가 요렇게 그 속도 방향과 수평 성분하고 법선 성분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통 원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서 힘을 이렇게 받으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뉘겠죠. 등등.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법선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미적분학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고 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힘을 보고 싶으니까 질량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V제곱 카파에다가 그냥 힘은 F는 MA니까 요거를 쓴 거거든요. 그 법성 방향 성분의 힘을 보고 싶으니까 질량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힘을 알고 있으니까 법선 방향의 충격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충격량은 뭐냐면 힘을 계속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주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받는 그 누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을 할 때, 왜냐하면 법선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에 사용이 되니까 방향 전환에 사용되는 힘의 시간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걔를 그냥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mv 제곱 카파니까 mv 제곱 카파 m은 상수일 거니까 m은 빼놓고 근데 v 델타 t 여기서 v가 두 개니까 v 델타 t가 아까 ds였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런 식으로 V 카파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푸사이였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죠? 푸사이였죠? 푸사이 다시였죠? 그래서 그 M 곱하기 VD, VD 푸사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얘 그 크기를 1로 둘 거니까 그래서 그 J 퍼펜디큘러가 이제 V를 상수로 해가지고 빼놓고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수로 해놓고 그 일정하니까 상수로 해놓고 빼놓고 푸사이만 적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MV 곱하기 델타 푸사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패곡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패곡선일 때는 이렇게 한 바퀴 여기 지금 김수민 선생님 그림 그려놓으신 이런 형태처럼 패곡선일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일정하다고 속력이 일정하다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2m 파이 또는 2파이 곱하기 n이 나오고 여기서도 2파이의 정수배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어떤 위상적으로 전체 회전량을 표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지금도 V가 1이라고 가정된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여기서는. 아,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단위, V가 속력인가요? 네. 단위 속력으로 아, 그냥 한 바퀴 쭉 네, 돌았을 때. 네. 네. 물론 이제 뭐 V가 좀 더 빠르면 속력이 더 빨랐으면 뭐 그 얘가 배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됐을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바퀴 이제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됐고 원운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점을 포함하는 경우에 얘랑 사실상 같은 거거든요. 원운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운동이 똑같기도 하고 그 네, 어차피 운동이 똑같으니까 네, 사실상 같은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곡선인 경우에는 요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보기까지 생각한 걸 참고로 해서 김수민 선생님 노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렇게 돌아가는 거를 기본 이런 상황에서 어, 그 카파를 이렇게 적분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카파가 뭐 절대값을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카파가 보통 우리는 양수로 취급을 하니까 카파가 절대값일 때가 조금 뭐 이상하다. 그 갭이 좀 아직 갭을 덜 메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파가 만약에 부호가 있는 양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드신 게 이런 식으로 뭐 얘를 어떤 점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뭐 카파가 음수냐 양수냐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 파이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곡률이 과연 이제 저도 그 미적분학 책에서 그 공부를 했던 거는 곡률이라는 게 양수로 보통은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곡률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은 아니고 뭐 수투 그렇죠 미적분학이긴 하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학을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곡률이 관련된 게 이계도 함수거든요. 이계도 함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뭐 곡률이 음수냐 양수냐 이런 것들이 좀 갈리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냐 양수냐 갈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계도 함수랑 관련이 있으면 곡률도 분명히 그 뭐냐 부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부호가 없는 걸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부호를 고려한 곡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차원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 자체가 원래는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갔었는데 크기만 따져서 이제 노음이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근데 이 차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부호를 고려한 곡률은 노음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인 그 외적값이 나와서 이게 부호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XY 평면이니까 Z축 방향으로 저기 나오겠죠. 뭐 Z축 방향이 양수 방향이면 플러스, 뭐 음수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나와서 걔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D 사이 DS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접선 방향각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반시계일 때는 양수가 나오고 이제 시계일 때는 음수가 나오는 그러한 이제 부호를 고려한 공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적분학 우리 했을 때 프레네 분해라는 게 있어서 V 다시 사실상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를 생각을 했을 때 힘을 아무 방향으로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접선 방향하고 그리고 접선의 수직인 방향하고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거기서 얘가 나와요. 얘가 DTDT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얘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n은 주 단위 법선 벡터고 그다음에 그 탁가수에서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t는 뭐라 그러더라? 접선 벡터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 정확한 명칭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얘가 나와서 거기서 V 카파가 나와서 그 아까 푸사이로 이렇게 저기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의의 어떤 구불구불한 패곡선 아까 했던 요런 패곡선들이겠죠. 요런 패곡선들을 선적분을 할 때 이제 부호가 있는 곡률을 사용을 하면 그 2차원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걸 사용을 하면 똑같이 파이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의미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그 아까 와인딩 폼 같은 경우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 위치 벡터에 대한 각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푸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 점, 그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그 점이 기준인 거죠. 그 점 기준으로 해서 어 뭐냐 속도 벡터가 얼마나 그 x축과 각이 벌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용어로는 조향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적분한 거는 얼마나 조향각이 누적이 돼 있는지 그래서 이제 속력이 일정하면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와인딩 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회전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패곡선이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왜냐면 와인딩 폼도 그 원점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고 그 푸사이도 조향각도
그 원점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거라서 차이가 없는데 원점 밖에서는 와인딩 폼은 항상 0이죠. 근데 얘는 원점 밖에서도 이 파이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기준점이 얘는 원점이고 얘는 그 운동하고 있는 그 원이나 아니면 뭐 회곡선 상의 어떤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향각이 2파이만큼 돌아가는, 왜냐면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2파이만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그, 네, 그러면 이제 네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을 그 원점으로 하는 그 적분 이제 막 했었잖아요. 이게 막 네네, 이렇게 맞아요. 돼서 뭐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막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얘가 디세타로 적분을 하면 얘가 0이 됐죠. 왜냐면은 여기 원점이 여기 있는데 2,0에서 이 단위원만큼 돌리니까 빵꾸는 여기 뚫려 있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2파이가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설명하신 거대로 하면 어떤 디세타를 적분을 한 거고 그러면은 그거 말고 얘를 x-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약간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2파이가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네네네. 네. 얘가 이제 조향각의 경우인 건가요? 아니, 걔도 그 와인딩 폼인 거고, 네. 어, 여기다가 하면, 잠시만요. 위치를, 지워졌네. 아,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위치를 제가 한번 잘 맞춰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은 어쨌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 그리신 거, 요거를 제가, 네네네.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밑에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원점을 포함한 네. 얘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네네.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각인데 네네네. 근데 얘는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점이 아이고 여기에 있다고 치면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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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쵸. 이렇게 한 바퀴 돌 거니까 여기 네.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에는 얘가 원점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고, 여기 네. 보셨듯이. 근데 네. 얘 같은 경우는 그 네.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고, 기준점이 여기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얘 그쵸, 그쵸, 기준으로 그쵸.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네. 그 도는 각이 2파이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돌았다. 그쵸, 그쵸. 근데 그 푸사인은 뭐냐면, 아, 맞지? 여기서 그냥 그릴게요. 네. 여기서 이 점이 기준인 거예요. 이 그게 점하고 기준이 얘가 계속 바라보는,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네. 기준이 도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그러니까 돌면서 어떤 각도를 재는 거죠? 기준이 돌면서 원래는 네. 그럼 잠깐 지워줘 보실래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었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있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애들은 원래는 이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쵸.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 방향을 보게 되죠. 그쵸, 그러면 그쵸. 얘를 여기로 갖다 놓으면 이 방향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쵸, 그쵸.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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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그게 그 돈 각도가 얼마냐? 그게 F사이예요. 그게 아, 곡률을 적분한 거에 대한 그 결과더라고요. 그러면 네네네. 저번 주에 이제 나눠주셨던, 김신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네. 디세타를 통해서 공료를 생각했던 관점들이나 이런 게 네.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 그거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있을까요?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곡률이랑 그러니까 원점을 품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똑같아질 수 있는데 의미가 그냥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값이 완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얘는 그 와인딩 폼은 빵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이에 정수배가 나올 테니까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실질적인 의미는 다르다. 음, 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그 곡률의 그 직관은 이런 거였거든요. 직관이라기보다 이번에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뭐죠? 이 차 곡선 X제곱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임의의 점 하나 X0랑 X제곱 제로를 뽑았을 때, 여기서의 그, 일개, 그, 뭐죠? 그, 1차 근사죠? 1차 근사를 잡으면, X 마이너스 X0 플러스 FX0.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그, 얘를 어떤 1차 라인으로 보고 이 직선하고 이제 이 포인트 P랑 이 디스턴스를 잴 수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근데 네네네. 얘를 이제 극한의 리밋을 태워서 이제 H를 빵으로 죽여버리면 그럼 이제 등장하는 텀이 2차부터 살아남거든요. 2차 텀부터 왜냐면 1차는 얘네끼리 이렇게 캔슬 돼가지고 이렇게 죽어요. 얘를 테일러 전개를 이 P를 얘가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할 거니까 네네. 이 f x 플러스 h 여기에서 이 h를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하면 1차 항이 얘네로 날아가서 죽고 2차 네. 항부터 살아남아서 근데 얘는 디스턴스니까 이 절대값이 살아남더라고요. 아, 네, 네네. 제곱이니까 이게 그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부호가 플러스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플러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어차피 그것도 해줘야죠. 유닛,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 네. 아크랭스로 해주면 네. 유니터 해주면, 그렇게 정의가 될 텐데, 근데 저희가 아까 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생각을 따라서 해보면, 저희가 어떤 구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도, 이 구랑 어떤 평면, 그리고 이 말 한 장처럼 생긴 거, 이거를 이제 미분계해서 뭐 모델 공간이라고 해서 음의 그 가우스 공률, 음의 상수 가우스 공률 가진 게 이 말 한 장처럼 생긴 거, 이게 양의 공률을 가진 거. 근데 가우스 공률의 정의도 보면은 민맥스 곱한 거잖아요. 그 네. 공률에. 그러면은 공률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부호가 있어야 되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동수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횡설수설했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 주에 이제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어떤 이제 2차원 어떤 서페이스에서 가우시안 곡률을 적분을 한 게 이게 토탈 곡률이 되잖아요. 총 곡률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결대로 생각을 하면 이 토탈 컬베이처라는 거는 결국에 얘도 이 어떤 포인트에서 그 조향각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네네. 움직이면서 그 포인트마다 이 곡률을 다 더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김수희 선생님도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건 결국에 1차원의 공률을 적분하는 거, 2차원에서 가우스 공률 적분하는 거, 이거 디세타가 그건가?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물리적 관찰이랑 수학적으로 이게 본 거에 따르면 그러면은 2차원에서 이 가우스 공률을 적분하는 거랑 와인딩 폼을 적분을 하는 거랑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겠네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뭐,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그렇습니다. 음, 근데 그 시야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볼 수 없던, 가질 수 없던 시야들을 보시니까 앞으로 여기 계산 문제 같은 거 자주 다뤄주시면 되게 직관 가시는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도, 그러니까, 딱 이게 손에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 이걸,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대응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러면 조금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도움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용현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예제 자체는 그냥 똑같은 예제를 다룰 거고요. 그냥 그 원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네, 그 일단 예제 자체는 되게 그냥 똑같거든요. 똑같이
얘를 부르는데 이제 그냥 유니서클은 그냥 가정을 해서 dx 플러스 x dy. 그래서 얘를 그 유니서클 위해서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온다. 그리고 얘를 원폼에 부른다. 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얘를 그 위키선에서의 원폼을 보시면 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까 우리가 썼던 그 마이너스 ytx 마이너스 ytx 플러스 yty랑 아니 xdy랑 이게 그거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뭔 소리지라는 게 결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적었어도 그게 그냥 그 이 얘기의 덕분에 이야기의 그 직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정의다라는 그 어떤 라인의 길들을 조금 설명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갖고 했던 게 기본적으로 라인 인티그럴 벡터 필드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어떤 커브를 따라서 적분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봤던 것은 어떤 S 그냥 유니서클 위에서 요거를 계산했던 건데 근데 이거를 크게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뭐 파라메이터라이제이션을 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얘가 계산이 dt이고 얘가 그래서 2파이가 됐던 거란 말이죠. 계산 자체는. 그랬을 때 왜 1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계산해서 1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1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1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생각이 드시는 것들 좀 있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의 승인이 이해 가시나요? 계산해서 1이다 나오는 건 알겠는데 왜 1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이 아닌 다른 상수면 네. 사실은 이제 벡터 필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걔를 따라가는 애니까 뭐 어떤 상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게 정확하게 1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긴 하네요. 계산해서 저희 1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계산할 때 어떤 계산을 써요? 여기서 썼던 계산이? 어떤 연산을 쓰죠? 내적이죠, 내적. 그럼 내적의 의미를 조금 파헤쳐 보면 내적을 했을 때 저희는 스칼라 값을 얻는 건 알아요. 근데 음. 그 스칼라 값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죠? 그 정사형된 그쪽 방향으로 정사형된 벡터의 길이에 를 해당하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아까 이제 힘 분해한 것도 그렇고 그쪽 방향으로 분해를 한 것에 그만큼의 약간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 그럼 제가 질문 네. 이렇게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A라는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B, C, D 벡터를 각각 내적을 할까요?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0이 나왔고 하나는 1이 나왔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각각 벡터가 어떻게 서로 생겼는지
그림은 상상되시죠? 저게 이제 단위 벡터면, 네네, 단위 벡터 기준으로. 네, 단위 벡터면 B는 수직이고 C랑 D는 평행인데 C죠, 저거. 아, 네, 그 B AP 벡터는 네. 이게 제가 필기가 이게 연결시키면 이게 꼬불꼬불해지더라고요, 말이. 네네네네네. 네, D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C는 같은 방향이고 D는 반대 방향이고 이렇게죠. 네, 그러면 그래서 내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두 벡터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양을 나타낸다라고 일단 저는 말하거든요. 보통 누군가 설명할 때. 그랬을 때 그럼 여기 그 데이터가 1이 내적이 나와서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1이 되는 내적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같다. 같다. 그러면 두 벡터가 기본적으로 같은 벡터일 때 우리는 그게 스칼 값으로 1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 저희가 그 이 벡터 필드 자체를 이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 필드죠? 그라디언트 벡터 필드. 그 그 원 서클 기준으로 네, 접선. 접 벡터들을 모았단 말이죠. 근데 접 벡터들 각각 보는데 그 접 벡터들이 그 접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누적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1을 누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어떤 계산 직관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아, 왜 1이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지. 네. 애초에 저희가 어떤 서클 상에서 접근할 건데 애초에 이 라인 티그럴의 의미 자체가 각 그 라인을 따라가는 저 벡터랑 얼마나 그 다른지 그 벡터 벡터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값들을 이제 내적을 통해서 계산해서 누적을 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애초에 저 벡터를 누적시키면 당연히 같은 벡터니까 당연히 일씩 누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직관이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원폼을 그 그러면 저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어떻게 뭔가 평가하는 논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에 충의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해요. 일단 이거 계산 직관 혹시 납득은 되시나요? 네. 네. 그럼 그랬을 때, 저, 네네. 그, 지금 질문을 드려도 되는 인 건지 네,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S1으로 보면은, 네. 저게 이제, 뭔가 유닛 탄젠트 벡터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F가. 그래서, 유닛 탄젠트랑, 그리고 원래 있던 그 탄젠트랑 내적을 했는데, 이제, 속력이 1이었으니까, 그 1이 튀어나오고, 1D 세타에서 접근하니까 2파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인데, 근데 그러면 차원이나 약간 다르게 생긴 임의의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도 이파이가 나오는데 그 직관은 이게 뭔가 좀 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S1의 케이스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음, 일단 제가 생각한 직관절은 그 딱 그 지점에서 그 탄젠셜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누적시키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타원이나 그런 것들은 왜냐면 저도 솔직히 이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제가 이게 제대로 대한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다른 스터디에서는 아마 계산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그것도 제가 아직 안 봐서 그런데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탄젠셜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누적하는 거랑 어차피 계산이 같다면 그냥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해석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정도 있고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어쨌든 저희가 내적을 하고 기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탄젠셜 어떤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탄젠셜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그걸 생각을 하는 건 똑같겠죠.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 기준은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어떤 탄젠셜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평가하는 거로서 우리가 이 원범을 저는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 어떻게 설명 좋을지 좀 고민인데 예를 들면 아까 유니서클 거기서 그냥 일부분만 떼와서 본다고 했을 때 요 P점을
루트 2, 1, 루트 2, 1이라면 얘는 정확히 감마를 이 고성 따서 올라가는 거라면 감마의 4분의 파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V에서의 어떤 그 적벡터를 VP라고 하고 얘는 이제 벡터니까 이렇게 쓸까요? 이건 정확히 이제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각각의 점마다 이 탄젠션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평가한 넘어서 우리가 원품을 좀 생각해 보자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놈을 생각할 거냐면 그 벡터 이 탄젠션 벡터 갖고 기본적으로 그 어떤 공간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요 벡터에다가 이렇게 그냥 실습해서 직선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스팬 V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제가 노테이션 상으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VP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점 자체를 S1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혹시 노테이션 자체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저 우리는 이 근데 네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네네 이 V라고 하는 벡터는 마치 그 TPS1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는 애는 이제 R2 평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 라인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이 스팬 벡터를 만드는데 그 네 P 플러스 T V에 한 다음에 T를 R1으로 모아두면 저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는 마치 뭔가 R2에 살고 있는 점 같아 보이고, 그리고 벡터 V는 이 TPS1에 속하는 어떤 벡터처럼, 그러니까 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처럼 보이는데, 얘네 둘을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냥 그런 데서 음 그냥 좀 혼동이 와요. 이게 어 다른 공간인 건지, 네. 그러니까 위에 조금 헷갈리시게 좀 적으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경우는 그냥 P가 원점인 R2 공간의 어떤 부분 직선을 생각하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점 기준으로 우리가 R2 공간을 생각하는데 물론 동형이긴 한데 R2랑 근데 약간 그 정확히 수치적으로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동형이긴 한데 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혹시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저도 그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그런 표현들이 쟤를 쓸 때 그냥 V에다가 R2를 모아놓고 거기서 이 V랑 그 노멀 디렉션, P에서의 노멀 디렉션의 값이 0이 되는 거를 이 셋을 모아놔도 얘가 이제 TPS1이 되잖아요. 이 포인트 P에서. 얘도 이게 그런 표현들인데 근데 이렇게 써도 되니까 약간 그 공간이 다르다는 게 좀 와닿지를 않아서, 네, 그런 게 좀 헷갈려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시려는 네네 바는, 네, 네. 전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벡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요거 가리키는 게 여기 R2랑 그다음에 이게 TP R2는 정확히 좌표 값은 다르잖아요. 약간 그 정도 차이로 일단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음, 네, 이건 직선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요. 그럼 우리가 저희가 P는 구체적으로 잡았으니까 그 여기서의 어떤 R2를 TP R2인데 저희가 정확히 P가 지금 감마 4분의 파이인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아까 처음에 원폼이 요 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기를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P를 특정 지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아까 뭐 함수처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TPR2에서 벡터를 잡아요. 벡터를 잡는 것마다 제가 아까 직관에서 뭐라고 했었죠? 요거 V 벡터랑 그 얼마나 다른지 약간 그 내적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판단은 너무 생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 스칼라 값을 떠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오메가 이 P U를 했을 때 내적 값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기 구체적인 점 세팅에서는 저는 어, 네네 네. V 벡터랑 내적을 하면 되려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조금 표현할 거냐면요. 아, 네, 이건 결국은 실수이긴 한데 이거 계산 자체는 이걸 로우 벡터로 쓰면 하고 유 벡터는 칼럼 벡터로 쓸 거니까 당연히 정확히 이게 다 내적 값을 뜨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점에서 오메가는 접 벡터의 로우 벡터로 저어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얘랑 수직인 벡터 W를 그러니까 K 벡터가 음 이쪽이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 정확히 수직이겠죠. 그럼 저희가 그 WP의 K 벡터라는 것은 그냥 여기 로우 벡터에다가 K 벡터 요거 루트 2분의 1 해주면 그 일단 계산했을 때 이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니까 당연히 0 되고 다른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 저 벡터랑 얼마나 다른지 정확히 내적 계산으로 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했던 건 진짜 혹시 자연스러웠나요? 어, 제 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네. 지금 저기 그 로우 벡터로 써서 저거 그 네네. 프로덕트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네. 내적의 관점에서 보면. 네네. 그러면 R2, 전체 공간 R2에 주어진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로서 더 프로덕트를 TP에서 R2, 그러니까 P, 그 점 P에서의 R2를 새로 만들어내서 그 접 네. 공간을 만들어내고, 근데 저희가 사실 진짜 다루려는 애들은 그 접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서 들어있는 TPS1이잖아요. 걔네는 네네. 1차 V가 만들어낸 스팬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게 저절로 이렇게 물려지는 걸까요? 닥 프로덕트가. 결국에 저희는 내적하는 거는 2차원에 주어진 닥 프로덕트로 하는 건데, 네. 네, 그게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여기 있는 직선에 있는 벡터들의 경우도 내적했을 때 값이 잘 되는가라는 뜻이죠. 음, 결국엔 저희는 그 네네. RN의 이제 서셋으로 그 어떤 다양체들을 보니까 RN에 있는 거 닥 프로덕트를 갖다 쓰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그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그 S2 같은 애를 보면은 2차원 다양체니까 그 저평면은 당연히 2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갖다 쓰고 있는 그 프로덕트는 3차원이니까, 근데 지용 선생님이 방금 이제 적어주신 TPS1이 TPR2의 서셋으로 들어간다. 네, 네네네. 여기 이 기호로서 생각을 하면, 아, 그냥 부분 공간이니까, 벡터 공간으로서. 근데 저희가 막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런 건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R2에 주어진 그 탑 프로덕트가 TPR2에도 자연스럽게 호환이 되고, 얘가 그 부분 공간인 TPS1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일 수가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좀 든 것 네, 같습니다. 기본 두개 다 베이시스가 두 개니까 어차피 얘도 베이시스 두 개니까 R2랑 동형일 거잖아요. 그럼 R2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냥 동형이니까. 네. 그래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
벡터 스페이스는 오케이인데 그 이너 프로덕트를 그냥 갖다 써도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에서 좀, 네, 뜨끌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단 완성 현재 시킨 게 이 세팅이거든요. 그냥 그 어떤 저 뽐을 함수 형태로 적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얘를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트로서 얘는 2에서 R로 가는 어떤 F인데 F is 리니어 듀얼 스페이스 어선의 표기상으로 약간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건 어떤 특정 한 점에서만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 한 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W는 y-y, dx 플러스 x, dy에서 이 W라는 것을 점을 고르는 것마다 그 어떤 각각 점의 그 탄젠셜 벡터랑 다른지 같은 거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저거 평가하는 함수로 쏴준 놈으로써 오메가 P로 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는 아까 그 밑에서 했던 함수고요. 그러니까 점마다 그 탄젠셜 벡터랑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로 쏜다. 라고 하면 혹시 말이 전달되나요? 그, 벡터 필드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점이 고정되는 것마다 벡터를 받아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점을 받아주는 것마다 어떤 함수, 선형 함수를 뱉어준다. 배동 선생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뭔가 TPR2가 이게 점마다의 어떤 코디네이트를 가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 다른 코디네이트인 거죠. 왜냐면 벡터를 이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좀 써줄 수 있냐면 집합 P in 뭐 S1 이 정도 또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은 어떤 R2의 서브셋으로 어떤 한 오픈셋으로 대충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정확히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이 문서 얘기가 그 얘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원본에서 그 코벡터 필드라는 말도 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벡터 필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주어진 벡터 필드도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도 있긴 한데 이것 자체도 각 점마다 음, 어떤 로우 벡터들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어떤 그 코벡터 필드라는 말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로우 벡터 자체가 어떤 탄젠트 벡터 필드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에서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벡터 필드라는 말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들었던 것은 그냥 저거 어떤 외계어가 써져 있는 것도 결국엔 그 이 계산의 직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뒤에 했던 말 다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라인 태그라는 것이 어떤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적벡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내적을 통해서 평가한 값들을 기본적으로 누적해서 넣고 적분한다. 정도로 저는 현재 이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라인 태그에서 1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왜 1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는 생각으로부터 어떤 저는 추상적인 게 것에도 역시 직관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냥 저거 외계어가 그냥 이렇게 보여야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어떤 제 여러 생각들을 좀 전달해봤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챌린징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뭐 리니어 펑셔널을 잡더라도. 그래서 그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인지. 그리고 이게 제일 헷갈리고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2학년 때 했었던 벡터 미적분학에서 약간 이런 미분 형식으로 넘어오면서 그 오늘 건드려주신 마지막에 잠깐 건드려주신 그 번들의 개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 잡으면
그러면 거기서의 어떤 뭐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뭐 설명하고 직관을 갖기가 되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GPT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어디에 봐도 그렇고 이제 되게 포멀하게 저거부터 딱 던져주고 나니까 이게 번들이 뭐지? 약간 이러면 또 30%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짚어주시고 해서 네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그냥 뒷얘기는 그냥 무시해도 좋고 그냥 저는 이러한 직관들을 갖고 저렇게 컨스트럭션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딱 그 정도 전달만 드렸던 거고요. 특히 저는 중요한 게 그냥 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을 이제 원폼을 통해서 저렇게 약간 조금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인 거고요. 근데 직관은 그냥 탄젠셜 벡터랑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내적 계산을 통해서 뭔가 평가하는 값들을 접근한다 정도였습니다. 배동 선생님은 더 코멘트 없으신가요? 저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봤지만, 계산할 때, 1 나오는 거는 계산해서 나오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으셨던 게, 이제 조금, 뭐랄까, 아, 저기까지 파고들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저는 좀. 그게 질문하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계산서 그렇게 나와서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계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서 음,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5 곱하기 4가 20인 것은 5를 5번 더하니, 아니, 5를 4번 더하니까 20이 나온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계산이잖아요. 저는 그런 층위의 이해를 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계산은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네, 그 정도까지는 약간 와닿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1이 나오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래. 결국에 어차피 탄젠셜 벡터 필드 그 자체를 적분했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되게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그 포인트가 제가 제일 질문하기 어려운 거예요. 막상 잘 못 해보기도 했고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 질문들이. 저는 그것도 있는 게, 이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계산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저도, 이해를 하려고 계산을 좀 해보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네? 아, 이렇구나.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해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더, 네, 저한테는 오늘은 좀 신선했다 정도로, 네,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저는 네. 네, 좀 웃음이 나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그 오늘 이제 발표를 두 분 거를 들었는데 두 분의 이제 왜 계산이 이러냐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물리적인 직관을 갖고 접근하시고 한 분은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려니까 되게 다른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벡터장 접근 봤을 때도 그 동정 선생님께도 조언을 많이 구했고 그 강성훈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하고 대화를 하면 중력장을 생각해봐라. 장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장을 따라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관점이고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걸 왜 들여다보는 거야? 다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 벡터장 접근 왜 하는 거야? 이러면은 네 물리적으로 F는 애매히 접근을 해야 되잖아. 계산을 해야지. 약간 이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웃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우 선생님 이제 해주세요. 어, 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발표를 딱히 준비를 했던 건 아니어서 그냥 좀 끄적거렸던 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선생님이 방금 발표해 주신 거에 이어서 조금 원폼을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는지 하나의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발표의 핵심은 뭔가? 모르겠지만 약간 기호에다가 파셜 U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이 V에다가 사실 V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된다. 요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 아주 쉬운 상황부터 생각을 할게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할 거고 벡터 공간에 기저가 주어졌다고 칠게요. 기저가 벡터 1하고 쓰기면전으로 생각을 할게요. 벡터 2가 주어져서 얘를 B라고 잡고 얘는 R2에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스페인을 했을 때 R2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기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이 예를 들어서 벡터 V가 있어서 얘가 음, V1, V2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스탠다드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A L0 플러스 B 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당연히 해보면 A, B니까 V1 그러니까 벡터 V의 각각의 뭐 베타 원 방향의 좌표 A는 V1이어야 될 거고 베타 2 방향의 그 좌표 B는 V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오소노멀한 상황에서는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좌표를 꺼내는 게 너무 쉽거든요. 당연하게 그쪽 방향만 꺼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베타와 베타2가 저런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베타1이 1, 0이고 베타2가 1, 1이라고 주어졌을 때 V를 6,7이라고 둘게요. 6,7 하고 걸 베타 1 A 플러스 베타 2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그리고 얘는 B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저희가 뭐 연립방 정식으로 보통 풀었던 것 같아요. A 플러스 B는 6이고 B는 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관점을 조금 바꿔서 그 V가 주어졌을 때 베타 1 A 플러스 베타 2 B라고 적혀 있는 이 꼴을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꿀게요. 얘를 베타 1, 베타 2가 들어있는 행렬로 볼 거고요. 그럼 얘는 2 by 2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A, B라는 얘는 A랑 B는 각각 스칼라였으니까 2 곱하기 1짜리 그냥 벡터일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를 행렬 B라고 놓고 얘를 뭐라고 쓸까요? 그냥 W 정도라고 쓸게요. 그러면 V는 매트릭스 B에다가 그 행렬곱 W랑 행렬곱 한 거겠죠? 그럼 W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가 뭐 이걸 뭐라 그러죠? 리니어 이퀘이션인가? 뭐 했었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각각의 B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B 트랜스포즈 B W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나서 B 트랜스포즈 B의 역행렬 B 트랜스포즈 V 해서 W 하면 요거 풀어도 W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좌표. 네. 그래서 얘는 저, 지금 저 네, 질문 있는데, 네, 저 사실 늦게 들어왔거든요. 예, 네, 네, 뭐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 발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 인원이 적어서 네, 제가 끄적거린 거 좀 생각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통해서 원폼이 뭐지? 요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좌표를 꺼내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가, 네, 요거 하면 W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운이 좋게도 이 B라는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고 풀랭크라는 게 베이시스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운이 좋은 거죠. 사실, 네. N/N이라고 꼭 가정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역행렬이,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B 트랜스포즈를 곱하니까 N/N은 맞겠네요. 네, 얘는
얘는 되겠네요. 그래서 역행렬을 곱해서 그 좌표를 꺼내는 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지용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얘를 조금 볼게요. 얘를 조금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베타 1 트랜스포즈, 베타 2 트랜스포즈 하고 V1, V2거든요. V라고 쓸게요. 이 좌변이요. 좌변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얘 해주면 그냥 베타 1 트랜스포즈 V, 베타 2 트랜스포즈 V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럼 얘를 물론 지금 저희는 그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벡터 공간의 성질로서만 보고 있는데 얘를 그냥 다 프로덕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베타 1 하고 그 프로덕트 하에서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결에서 그 로우 벡터가 이게 기저니까 좀 이런 상상들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이너 프로덕트가 개입하게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 거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조금 보고 싶어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정의를 조금 보고 싶거든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그마를 어떤 도메인이 R2 안에 들어있는 녀석으로 잡고 그리고 그냥 스피컬 코디네이트로 볼게요. 그래서 S2를 잡고 얘는 R3에 있는 녀석으로 네 이렇게 잡는 애를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제 D UV를 저기 쓰고 싶은데 W로 할게요. 그리고 일단 시그마 U0, V0에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볼게요. 근데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U0, V0로 볼게요. 그리고 W는 A, B로 놔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놈이 그냥 1이 되는 상황으로 가정할게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음, 시그마 u0, v0 플러스 t a 플러스 b a, b 마이너스 시그마 u0, v0 요거겠죠? 네, 요거일 텐데 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시그마에 그 들어가는 이 인풋이 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도메인의 원소들이죠. 도메인의 원소로 봤을 때 아까 사실 지영현 선생님께 질문 드린 것도 이것 때문에 질문 드렸었거든요. 여기 이거를 도메인 그냥 R2라고 봤을 때 R2에서 U0, V0를 잡아요. 그래서 U0, V0를 잡고 그리고 여기서의 벡터 A, B를 봐줘요. 얘를 뭐 이걸로 잡을게요. 얘를 A, B라고 봐주면 얘를 T만큼 그 T는 어차피 미소로 잡을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T가 움직이는 것마다 이 라인이 생기는 그리고 저희는 이 T를 이 점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무한히.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를 라인으로 생각을 해줘서 t에 대한 함수로 봐준 다음에 u0, v0 플러스 t a, b. 네. 요거를 라인으로 봐주고 LT로 넣는 거죠. 그리고 L0는 L에 제로를 넣었을 때, 라인에 제로를 넣었을 때는 U0, V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스타를 넣어주고 다시 전개를 해보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얘는 시그마에 LT가 들어간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에 L0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T를 극한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이거 합성함수, 체인롤 되는 합성함수의 미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U랑 V로 매개가 됐다가 다시 T로 매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du dt, du dt는 요거 해서 A, dv dt, b로 넣어주면 얘는 사실 dt 이 시그마 lt 해서 U0, V0가 되고 그래서 파셜 시그마 파셜 U 이 du dt 플러스 파셜 시그마 파셜 V dv dt 이렇게 해주면 이 녀석도 아까처럼 좀 그렇게 봐줄게요. 얘네들은 지금 벡터죠. 그리고 얘는 스칼라죠. 그래서 어, 시그마 sub u, 시그마 sub v 얘는 3 by 2 매트릭스에다가 A, B를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자코비안 시그마의 P에서 별 P, P0에서 하고 W라는 벡터를 내적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정의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도메인 R2가 있어요. R2가 있고 여기에 스피컬 콜디네이시라고 아까 생각을 했으니까 2파이부터 파이까지 가는 어떤 도메인이 주어져서 여기에서 어떤 점 하나를 픽스를 했을 때 얘가 지금 P0죠. P0예요. 얘가 P0에서 어떤 W라고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줘요. W라고 하는 벡터를 딱 생각을 해주면 얘가 사실 이 자코비안의 아니 그냥 별론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션이 자코비안을 타고 갔을 때 여기서 S2가 이렇게 안 예쁘게 그려지고 그럼 그 S2 위에서 어떤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이 점이 시그마 P0겠죠? 이 점에서 벡터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여기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야죠. 여기에서 예, 문란이 벡터가 하나 뽑아지는데 얘가 그 자코비안에 의해서 옮겨진 W라는 벡터인 거죠. 그게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시그마 T.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P를 고정한 순간부터는 그 J라고 하는 그 자코비안이 정말로 그 방향도 함수로서 그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지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이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벡터 공간을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3차원짜리 벡터 공간을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포인트들이 찍히는 거라서 이런 관점들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어떤 점하고 다른 벡터 공간에 벡터를 더한다? 근데 당연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고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시면 그 약간 방금 아까 이제 점하고 다른 공간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를 위치 벡터로 보면 위치 벡터하고 다른 벡터하고 더한 거다라고 보면 그쵸, 그쵸, 그쵸. 네, 맞지 않나. 그러면은 같은 공간을 벡터라고 보면 안 되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긴 하네요. 근데 굳이 나누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네. 사실은 지금 여기서 봐도 이 원점에서 오는 P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위치 벡터. 음,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 정의한 W라는 벡터도 사실 여기에서 한 다음에 더해도 더한 게 이게 되는 거라고 저희는 기존에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더했을 때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사실은 이 라인을 스팬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됐었죠. T를 움직이는 것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 라인을 낸다. 네, 그게 되게 말이 됐는데 말은 네, 되는데 네, 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점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곡선이 점이 무심할 텐데 그 점마다 각각을 생각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다 똑같이 다 원점에다 그걸 다 똑같이 대응시켜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로컬하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 하나만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점을 한 세 개 정도 컨트롤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좌표들을 다 따로 보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음, 각각의 이제 도함수들도 다를 텐데. 라고 그냥 어떤 느낌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약간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했던 것도 와인딩 폼은 원점에서 보는 거랑 그리고 그 아까 그 푸사이에 해당하는 애는 그 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랑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냐 여기냐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저는 음,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나눠봐도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은 괜찮으셨으면 이어나가자면 이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라고는 물음에 대한 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생각을 하려면 그 결국에는 이 위에서 했던 거랑 오버랩이 있어야겠죠? 여기 위에서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베이시스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와 베이시스로부터 어떻게 좌표를 꺼낼 것인가 이 관점을 좀 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저희는 편의상 이제 그런 아까 마지막에 말씀 뭐 번들이나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P를 하나 고정을 하는 거는 무조건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상으로 까먹더라도. 네, 그럼 그런 가정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 R2의 어떤 포인트 위에서 있는 PP, R2에서 PP, 그냥 에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로 가는 게 그 자코비안 맵이었죠. 자코비안 맵이고 얘도 시그마 P 정도 쓸게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아까의 관점을 조금 대입을 시켜보면 저희가 S2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S2를 그림을 그려보고 어떤 포인트 하나를 잡습니다. 포인트 하나를 잡으면 여기서 베이시스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스마 서브 V, 스마 서브 U라고 잡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잡으니까요. 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B 셋이 뭐였냐면 베이시스 두 개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합쳐놔서 행렬로 만든 거였죠. 아까 집합으로 선언을 했구나. 행렬로,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했었죠. 행렬로 만들어서, 매트릭스로. 그러면 이 자코비안이라는 애도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서브 U, 시그마 서브 V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그마 서브 U랑 시그마 서브 V는 저희가 잡은 포인트에서 그 S2 위에 한 포인트에서 거기에서의 베이시스 두 개라고 선언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코비안이라는 애도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공역의 그 저평면에서의
베이시스 두 개를 모아놓은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벡터 V가 주어진다는 건 S2 위에 있는 어떤 벡터 S2의 포인트 P에서 주어진 벡터들인 거예요. 그 벡터를 V는 쓰고 있으니까 W로 쓸게요. W가 주어지고 그리고 코비안이 주어졌을 때 얘는 뭐라고 적죠? 기호가 없네. 모르겠을까요? 그냥 V, W, X. 네, 그냥 X라고 적을게요. 네. X가 이제 좌표인 거예요. 얘는 어떤 좌표냐? 그러니까 이거 차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3x 1이죠. 왜냐면 S2 위에 있으니까 R3 안에 들어있는 벡터일 거예요. R3 안에 들어있는 벡터니까 그 3차원짜리 그 벡터일 거고, 그리고 자코비아는 3 곱하기 2짜리예요. 그러니까 X는 당연히 2 곱하기 1이겠죠. 그리고 얘를 아까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는 dx 시그마 t0인 거잖아요. t0. 이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이 도메인에서 살고 있는 이 w 벡터죠. 요, 요, 요 녀석이죠. 요 벡터. 얘가 그러니까 그, 네, 좌표인 거예요. 네, 실제로 베이시스에서 어떤 좌표를 넣어야 되느냐. 그럼 요거를 아까 그 관점을 그대로 택해서 따라가 보면 w 제곱이한 시그마 x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해줄 거죠. 트랜스포즈 양변에 곱해주고 시그마 트랜스포즈 제곱이한 x가 될 거고 요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 뭐죠? 얘 리만 매트릭이죠. 매트릭이 나오죠. 매트릭이 나오고 x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트릭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G 인버스 코비안의 트랜스포즈 W X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겠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면 G11 역행열이니까 위첨자로 써줄게요. G21, G2 그리고 시그마스 오브 U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시그마스 오브 U 트랜스포즈 시그마스 오브 V 트랜스포즈 그리고 여기는 의도적으로 좀 그냥 내적 기호를 써줄게요. 어차피 저희는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쓸 거기 때문에 R3에서 주어진 그러면 얘가 A, B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풀어주면 C11 시퀀스 오브 U 트랜스포즈 W 플러스 C12 시퀀스 오브 U 트랜스포즈 V W 얘가 A고요. 얘가 그러니까 그 한 축 방향 여기의 성분인 거죠. 요 A, 요거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21 시그마 서브 U 트랜스포즈 W 플러스 G22 시그마 서브 V 트랜스포즈 W B죠. 이렇게까지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 각각이 있죠. 얘네 각각이를 A, B 얘네 각각이를 한 번 더 내적이 이제 바이리니어하니까 바이리니어한 거 성질을 좀 써주면 G11 시그마 서브 U 트랜스포즈 G11이랑 G12는 스칼라죠. G12 시커스 V 트랜스포즈 했나?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한번 DU라고 해볼게요. 얘를 한번 DU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U 방향의 이 벡터 여기 1,0을 둔 거죠.
1,0을 넣어주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여기로 들어갔을 때 얘는 여기서 좀 노테이션에 좀 혼동이 있어서 저도 여기서 계속 헷갈리는데요. 이 시그마 서브 U랑 얘를 같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네요. 1,0. 근데 W도 잠깐만요. 얘가 지금 1 by 3잖아요. 그럼 얘는 3 by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아까 분명히 듣던 것 같은데. 지금 시그마 U가 원래 어떤 거였죠? 시그마 U는 여기 있는 벡터죠. 여기 있는 벡터. 아, 음, 시그마 U가 그럼 2D 위에 있는 건가요? 탄젠트 아, 그 그러네요. 접선점 그러네요.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네, 그러네요. 그러면 얘를 정의 자체를 조금 여기에서 R3를 받아주는 애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얘가 시그마 서브 U면 그럼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 by 1이 되죠. 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맵만 잘 설명을 해주면 아까 제가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W는 그렇네요. 제가 X랑 헷갈렸어요. 제가 찾고 싶은 건 얘고 그래서 각각의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W는 애초에 저희가 잡을 때부터 여기 3 by 1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W 자체는 3 by 1이 맞습니다. 그래서 TPR3의 벡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그마 U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것만 한번 끌어다 쓸게요.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시그마 서브 U를 넣어주면 얘 오소고널 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G12 자체가 애초에 0이죠. 그리고 얘가 G12 그 자체죠. 트랜스포즈 다 빼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얘가 G11의 인버스가 디터미넌트 G분의 G11이니까 그 이 리만 매트릭 기준으로 돼서 얘가 2가 나오죠. 얘가 2가 나오고 그러면은 얘의 인버스는 2G F제곱 분의 1에 뭐죠? G2. 이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2의 인버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나와요. 그래서 TU의 이 베이시스, 그러니까 시그마 서브 U라고 적을게요. 시그마 서브 U를 넣으면 1이 나온다. 그리고 그거는 그 베이시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 베이시스 매트릭스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으로부터 네, 그 내적이란 것들이 개입이 되고 내적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사용을 하면 그 DU라고 하는 리니어 펑셔널이 정의가 되는 것 같더라. 네, 이런 좀 관찰이었습니다. 끝이 좀 깔끔하지 못해서 많이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그 내력의 관점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 관점 자체가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게 그 얘네들이 베이시스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B에 B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얘가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매트릭스, 그러니까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는 베이스만 다른 그런 행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램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램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 dx, dy, dg에 대해서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지고 dx, dy, dg 봤었던 방식 그대로 얘를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해줘서 du, dv 야코비안 트랜스포즈 i, j 야코비안 du, dv 해서 이 가운데 텀이 그대로 그램 행렬 쥐가 되고 이 경우엔 저희가 가우시안 그 로테이션을 써서 그 리만 매트릭이라고 정의하는 애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램 행렬의 시야만 가지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저거는 사실 벡터 공간으로서의 성질이지 굳이 내적을 개입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행렬 곱으로서는 볼 거니까. 그리고 저거를 조금 바꿔서 wi가 j는 1부터 n까지 알파 j, 베타 j, 알파 이상하랬나요? 그냥 w라고 쓸게요. 네.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베타 i 내적을 취해줄게요. 내적을 취해주면 베타 i w j는 1부터 n까지 이 베타랑 베타 i랑 내적을 하고 나면 스칼라가 되니까 순서를 바꿔줘서 베타 j, 알파 j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럼 저 녀석 자체가 j는 1부터 n까지 새로운 매트릭스 디리전셜 별로인데 ij 알파 j가 돼서 얘가 c 곱하기 알파라는 벡터 그리고 이 옆에 녀석이 어떤 키죠. 아 이것도 좀 불만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도 똑같이 알파라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만 그냥 네, 내적을 가져다 써줘 똑같이 나온다. 네, 그 정도만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네, 다음번에 잘 정리해서 오세요. 그 예상 중간에 네, 네, 뭐죠? 그 리원 매트릭 나오는 부분부터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네. 좀 더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혹시 첫 줄에 적어주셨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DU 라운드 U가 1이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걸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래서 DU를 이 R3, S2에 있는 요 탄젠트 이 플레인에서 여기에 벡터를 받아서 R1이네요. 아, 네. 진짜 난장판이었네요. 네, 이걸 벡터를, 스칼라 값을 뱉어주는 리니어 펑셔널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파셜 U 말고 시그마 서브 U를 넣을게요. 시그마 서브 U라는 기저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히, 요 과정이죠. 여기서 정의된 녀석. 여기를 닷으로 적어줄게요. 여기로 적어줬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DU, 이렇게 하면 여기 집어넣은 녀석들이 여기 각각이 들어가고 얘는 그냥 내적으로 썼을 때는 하나로 뭉칠 수 있어서 정확히 이 내적이고 그러니까 DU의 그 대응되는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의 벡터는 시가 서브 U 더하기 G12 시가 서브 V 요게 된다. 네, 요게 정확히 듀얼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의
의해서 지지되는 그 펑셔널에 대응되는 벡터가 저 벡터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잡고 있는 특수한 그 어떤 매개화 상황에서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특별히 잡았을 때는 이 원, 투 텀 다 날아가거든요. 항상 거의 저희 오소고널하게 좌표를 잡기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다 죽어요. 코스 잡을 때도 그렇고 그거를 안 죽게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잡으면 저게 다 죽어서 결국에는 이 녀석들만 남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으로 좀 테이크 케이스를 나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G11 시그마 서브 U, 닷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건 확인까지는 안 해봤는데 여기를 리만 매트릭으로 주어버리면 얘도 그냥 알아서 캔슬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치 DU랑 이 그 시그마 서브 U가 대응이 되는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해서 대응되는 관계처럼 보일 것 같다. 네. 근데 정확하게 이 관계는 아니다. 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지금 제가 약간 이그 뭐냐 DU 라운드 U를 그냥 대충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거 혹시 잠깐 고민돼서 이게 약간 좀 이질감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네네네. 잠깐 제 노트 잠깐 공개해 보자 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이게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제가 대충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일단 적어주셨던 게 DU 라운드 U를 했을 때 1, 그다음에 DV였죠? 네네네, 그쵸. DV 라운드 V 했을 때 1. 네,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대충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 그 알토상에 대충 그냥 곡선 C가 있을 때 요 P를 제가 A, B라고 할게요. 때 X, Y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랬을 때 네네네. 이 A를 X, P라고 점 혹시 납득되시나요? 네. X가 제가 곡선 C에서 R로 가는 놈인데 정확히 그냥 좌표 뽑아내는 놈. 뭐 네네네. 마찬가지로 B도 YB 아니 YP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점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점에서의 어떤 접선 벡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아까 표기대로 약간 V 벡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좀 저는 생각하냐면 그래서 얘 갖고도 이거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아줬을 때 이거의 좌표 자체가 그러니까 음 지금 이게 V고 여기가 P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DU 여기가 DV고 그다음에 그 여기서도 어쨌든 이게 TPR2니까 얘도 베이시스가 두 개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정확히 1,0, 0,1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도 스팬 1,0, 0,1로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라운드 U, 라운드 V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TPR2 베이시스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 X 그러니까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그 P를 넣을 때마다 각각의 좌표를 뽑아낸 것을 XY라는 걸 생각했으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벡터 자체가 어떤 로컬 코디네이터에서 1,0이니까 이거에 그냥 DU는 X좌표 뽑아내면 이걸 자체가 DU 라운드 U 여기는 여기서 1이 DV 라운드 V 저는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에서의 어떤 좌표를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벡터 어떤 로컬한 벡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좌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혹시 그 김남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 혹시 이질적인지 공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저 라운드 U, 라운드 V라고 하는 애가, 네, 쓰기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책들을 보니까, 누구는 그, 매개화가 된 데에서, 의 벡터들을, 아까 저 시그마 서브 U랑 시그마 서브 V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지용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은 납득이 안 돼서 저거를 라운드 U, 라운드 V로 봐도 되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그걸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 사실 발표를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지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바도 이렇게 그-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크게 상이한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네네네. 네, 저도 왜냐면 그 발표 내용 그게 완전히 다 흡수하진 않았고 그냥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정도로 저도 들었거든요. 여러 네, 가지 어떤 맞습니다. 어떻게 맞춰볼까라는 고민해서 그냥 제 관점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뭐 크게 상이하지 네, 않는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 기저 벡터를 받았을 때 1을 뱉고 싶은 거죠. 네. 네, 제가 생각한 게 딱 그거였어요. 기저 벡터에 잡두가스 받으니까 당연히 1 아니냐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계산에서도 결국에는 기저 벡터를 받았을 때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그 R3에 정의된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땡겨봤을 때 그 녀석만큼의 기여량이 그 인버스 매트릭스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결의 계산이었거든요. 제가 네,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못해서 네, 좀 그랬지만 네, 그렇습니다.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네, 좋았고요. 뭐 다음번에 다시 해주시면 되죠. 다음번에는 저희 스네이크 랩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하죠. 네. 아니면 뭐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뭐 2주가 있으니까. 네. 그렇고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네. 그래서 아까 지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말씀드렸던 바도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펑션이냐를 생각하기가 레퍼런스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확장시키는 대로 적어놓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냥 번들로 붙여놓고 나서,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를 명확하게 하기가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형대수에서 했던 되게 단순한 행렬 계산들이 사실 여기 다 녹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선형대수 계산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세게 받았어서 그래서 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도 사실 도함수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 하나 곱해진 선형 배단인 거잖아요. 2차원 저희 세팅에서는 2차원의 벡터를 받아서 3차원의 벡터를 내보내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체 매니폴드를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완전 달라 보이는데 한점을 고정되면은 아 그냥 진짜 선형 변환이구나. 그리고 그 선형 변환에 장난질 치던 거 저희 몇 개 있었잖아요. 뭐 프로젝션 매트릭스니 뭐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니 곱해서 뭐 인버스 곱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 해주면 아 정말 진짜 똑같구나.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도 재미있겠다. 네. 그 정도를 공유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